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수용입니다. 신수용 대표. 네. 신수용의 뉴스 레이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이면 네. 신수용 대표가 아주 귀한 소식을 들고 와서 저를 아주 감동을 시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지금 재판이 4개가 그렇죠. 함께 늘어간 4개잖아요. 아, 그렇죠. 예. 4개죠. 자,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나?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좀 민감한 얘기가 많기는 한데 네. 뭐 준비한 대로 뭐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서.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언론인 한 사람으로 야, 이 양반 얘기 중에 아니 우리 언론이니까 언론이 뭐라더라, 검찰 애완견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야, 근데 이렇게 그거를 잘해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예. 기사 불만을 표출하신 건데 예, 여기 애완견.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보다 나이가 벌써 한 62이란 얘기 들었는데. 63, 4 됐죠? 지금 우리보다는 한참 후배입니다. 예. 네. 한참 후배입니까? 한참? 좀 그 형용사라서 폭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 모습은 이화영 당시 경기도지사. 예. 맞습니다. 지금 9년 6개월 받았나요? 예. 그렇죠. 한 12년 때렸는데 원래. 그렇죠. 예. 구형을 12년 했었죠. 예. 검찰에서. 예. 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수용의 뉴스레이드에서 바라본 이재명, 네.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지사, 네. 그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 예, 쌍방울 회장, 이런 걸 한번 짝짝 한번 좀 말씀 나눠보겠는데, 네. 제일 먼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이잖아요. 네. 왜 영장 청구 아닌 재판에 넘겼나? 네. 예, 그거부터 한번 좀 질문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예. 저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필요한 부분은 방송 전에 메모를 좀 했는데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네.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냅니다. 네. 공소장은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서 네.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네. 검찰에 곧바로 재판을 해달라 네.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금이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네. 현직 의원의 경우 네.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제기한 그 영장 청구는 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그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네. 지난번에도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이 청구돼서 체포 동의안이 이 국회에서 가결됐지 않습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 때인데 네. 이때 대전 사람 유창훈 중앙지법 판사가 네. 혐의는 입증되고 소명이 됐어도 네.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서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을 냈을 경우에 뭐 국회에서 보나마나 여소야대인데 192대 108인데 네. 이것이 찬성으로 가겠느냐 해서 곧바로 재판을 신청을 한 거죠. 네. 자, 근데 좀 쉽게 좀 표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당대표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최대 주 4일을 출석해야 된다, 법정으로. 그렇게 이런 됐죠.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제3자 뇌물화가 추가돼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재판을 너무 질질 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엉뚱하게 뭐 윤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재명 개인이 나빠서라기보다도 그 죄가 있는 사람을 왜 법정에서 제대로 그렇죠. 못하느냐, 이런 원성이 많단 말이에요. 법은 공평하니까. 예.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최대 주 4일까지 법정 출석이 됐는가,
과연 당 대표로서 이게 맞는가? 네. 그거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정치를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야당 쪽에서 특히 개딸 일부에서 네. 생각하는 것은 빨리 이재명 대표를 네.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3년이나 남은 2년 한 9개월 남은 선거를 대선을 예, 예. 출마해서 대통령 당선하는 경우와 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앞당겨서 어떤 경우 1년이든 2년이든 앞당겨서 선거를 앞당긴다는 출마해서 거는 뭐 탄핵이나 탄핵, 이야. 막 이런 경우도 가상해 보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을 경우 이건 만에 하나입니다. 네. 됐을 경우를 가상해서 가는 건데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제3자 뇌물 수수를 제외하고도 3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공직선거법과 검사 사칭 위중교사. 위증교사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게. 네. 예.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백현동. 성남 FC 예. 뭐 기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백현동, 대장동 문제는 이 제3자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정밀하게 본다면은 정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러 가지. 예, 예. 왜냐하면 수사했던 기록도 방대하고 2만 장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또 관련된 사람이 또 수백 명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나 위중교사는 아주 쉬워요. 공직선거법은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본래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만 되면 네. 거의 윤곽이 나오는데 그 안에 지금 뭡니까? 그때 대통령 토론회에서 보수 진영의 후보가 네. 김문기 그 당시 숨진 김문기.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분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를 물었었어요. 네. 물론 필리핀에 가서 골프도 치고 뭐 예, 요트도 그렇죠. 했다고 예, 하는 예. 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 모른다. 김문기라는 사람 너 난 전혀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허위라 거짓 증언을 했다 해서 그렇죠. 예. 그것이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또 백현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런 문제가 들어 있어요. 네. 나는 여기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 우리가 왜 경기도지사를 거기를 개발토록 압박한 적이 없다 하는 네.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계속 이렇게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 네. 사건도 네. 이화영 씨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됐느냐면은 네. 무려 1년 7개월, 8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네. 그 안에 이 사건을 이화영이와 진실 공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화영 씨는 나 속았다. 이화영과 이재명 경기도로부터 여기에다가 북한에다가 뭡니까? 광물 채굴권. 네. 광물 채굴권. 예. 광물 채굴권과 스마트팜. 네. 뭐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해서 돈을 내라고 그래서 경기도가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돈을 댄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네. 것이고 네. 이화영 씨는 나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작업은 해줬지만 네. 이화영이가 김성태가 직접 돈을 자기가 댄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 쌍방울 회장이 이 사람은 돈을 낸 이제 겁니다. 7월 12일이면 최종 선거가 또 있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많이 받겠죠. 예. 그런데 예, 예.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쫄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네. 법관 기피 신청도 했습니다. 기각됐죠.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 수원지법에 내면 수원지법에서 결정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고요. 네. 또 그걸 다시 또 이화영 씨가 다시 또 고등법원에 냈습니다. 네. 또 기각이 됐어요. 네. 또 대법에다 냈습니다. 또 기각됐습니다. 이 시간이 6개월이 네, 걸렸어요. 네, 네. 또 그 안에 법관 신청이 안 되니까 또 변호사를 또 바꿨습니다. 변호사가 또
재판을 하려고 보니까 난 아직 사건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고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걸 판단했던 게 누구냐면 이번에 신진우 신진우 이분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은수미 재판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은수미 씨도 그 안에 공방을 몇 개월 한 1년 넘게 벌였는데 그렇죠. 신진우 판사가 1심에서 단번에 2년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네. 아주 강한 아주 센 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7월 12일에 그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 이 대북 송금과 관련 있는 사람 중에 두 번째 핵심인 김성태 7월 12일 날 1심 판결을 합니다. 신진우 판사가 합니다. 부장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못지않게 형이 나오지 않을까. 원래 구형이 얼마 나왔었죠? 김성태? 구형도 한 12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또 10년이네. 네, 최소한 이화영 못지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이재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 심판도 지금 신진우 씨가 맡았어요. 공교롭게. 그러네. 그런데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화영이한테 이렇게 강한 판결을 했던 사람한테 이 재판을 또 주느냐라고 해서 무슨 뭐 짜깁기 뭐 배정이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취재를 그제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두 번씩이나 글을 올렸더라고 보니까. 네네. 제가 확인을 한 결과는 그게 아니고요. 서울중앙지법이나 뭐 이런 커다란 수도권에 있는 법원과 달리 수원지법 내에는 3개 부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사부, 민사부, 행정부가 있는데 이 형사부 중에도 형사 단독부와 합의부가 있습니다. 이 합의부 부를 놓고 형사 합의 11부에 있는 그 신진우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위에서 수석부장 판사가 그 윗사람들이 아니면 뭐 법원장이 이 높은 분들이 야 네가 맡아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컴퓨터로 추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 안 되니까 신진우 부장 판사한테 떨어졌어요. 저는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경인일보나 그쪽 지역에 있는 연합뉴스나 이런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만큼 이 사건을 연구를 많이 한 분이 없답니다. 그래 여기에도 제대로 떨어졌네 그럼. 네, 왜냐하면 대북 송금에 관한 것이 이화영 주장과 김성태 주장이 틀리고 또 경기도의 주장이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박지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국정원장을 할 때 보니까 국정원 문건이 뭐 한 건을 봤더니 뭐 이 부분은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표는 관계 없더라라고 말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니다. 이게 국정원의 문제는 박지원 의원이 하나만 받겠지만 44건이 있답니다. 44건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적혀 있대요. 언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후에 그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화영 씨를 평화부지사 이게 대북 전문가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그렇죠. 아주 북한도 많이 갔다 오고요. 이해찬 노무현하고 관계 있는 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을 데려다 놓고 만났습니다. 이때 아태 그 실장이라고 하는 안부수라는 사람이 평양을 왔다 갔다 해요. 안부수? 안부수가 그래서 안부수 소개로 나중에 김성태도 가게 되는데 이화영이가 2번을 갔습니다. 안부수 소개로. 여기 안부수가 있나요? 안부수가 여기서 왼쪽이군요. 왼쪽에 안부수. 제일 왼쪽. 왼쪽에 안부수. 가운데가 김성태 쌍방울회장. 김성태네. 이건 송명철 북한 조선아토의 이화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계자. 북한 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화영 씨가 평양에 가서 처음에 2018년도입니다. 연말에 11월 달에 가서 그 김영철이라고 아실 거예요. 알죠. 김영철이가 연평도 무력부장. 뭐 천안함과 연평도에 포사격했던 공격 그러잖아요. 그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주의자죠. 그리고 이 사람도 만났고 그 밑에 김성혜라고 하는 여자도 만납니다. 김성혜가 여자분인데 이 사람을 만나고 와서 $500만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경기도가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성태를한테 꼬드깁니다. 김성태를 어떻게 꼬드기냐? 야, 너 지금 김성태는 그때까지 쌍방울에서 북한 그 헐벗고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서 내복을 보내줬어요. 예.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 그랬던 사람인데 너 그거 끊고 그 돈을 중국에서 싼 반값으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중국에 주자.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도 김성태 얘기로는 어렵다. 그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500만 달러를 내가 약속하고 왔는데 저쪽에서 난리도 아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성현이 여기 나오는 송명철이가 막 화를 냅니다. 경기도는 여기 끼지도 말아라. 이왕이 오지도 마라. 막 자기 모임에서 할 정도로. 왜 그랬냐. 500만 달러 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입장이 곤란하니 네가 500만 달러를 줘라. 그러면 황해도에 있는 농업 복합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팜 단지 운영권을 같이 하도록 그게 참여하도록 해줄게. 500만 달러를 주라 그래요. 그때 김성태가 묻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는데 어떻게 이 돈을 줍니까? 까지도 얘기했는데 주도록 해요.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뭐 이겁니다. 1월 17일 날 만나요.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요 사진이네. 예. 김성태가 2월 19일, 1월 17일 딱 적혀 있네. 예, 김성태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화영이가 이때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여기 김성태 회장이 여기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대로 이재명이 고맙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김성태가 송명철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500만 달러를 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한 자리가 이 자리에. 그래서 이제 풀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양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결됐다. 김성태가 이렇게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아까 계속 이화영이는 그런 사실 없다 했는데 이게 김성태가 인터폴에서 수배가 안 되고 안 잡혀왔으면은 그대로 갔을지 모르는데 작년 23년도 1월 달에 김성태가 인터폴로 해서 잡혀서 붙들려 옵니다. 오면서 처음에는 이화영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이화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릅니다. 그거 김성태가 자기 회사 주가 조작하려고 돈을 벌려고 스마트팜 한다. 뭐 북한에다가 히토리움 뭐 해서 채굴권을 가지고 있다 뭐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해서 돈 벌으려고 하는 것뿐이었지 나는 모릅니다 하니까 이때 김성태가 네 그렇습니다. 김성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실대로 말하겠다 해가지고 형이 나한테 여기서 내가 이런 거 준비해서 내가 급하니 경기도를 대신해서 이거 돈 내더라 해갖고 500만 달러를 내줬고 또 형이 그 뒤로 그해 1월 17일이다. 그때 전화도 바꿔주지 않았냐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또 하게 되냐면 또 300만 달러 그 후에 1월 17일 날 500만 달러 그 후에 돈을 주고 나서 돈 줬다고 이재명한테 보고하고 다 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가서 이재명 대표 방북 대금으로 내야 된다 해서 300만 달러를 달라고 해서 줬지 않느냐. 그래서 800만 달러 했다라고 내가 검찰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검찰이 이제 그렇게 한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화영 씨가 법관 기피 신청에 이어서 술자리 회유도 했다. 연어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을 재판을 지연했다고 판사는 본 겁니다. 거기다가 변호사를 자주 바꿔요. 여기서 이화영 씨 배우자 부인께서도 뭐 이게 뭐 법정에서 말한 게 검찰에 회유다 했다고 그랬죠. 또 말도 바꾸고 하는 사태가 있었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랬던 문제 때문에 9년 6월을 받았고요. 곧바로 무슨 일이 있냐면 12일 날 검찰이 이재명 씨를 이화영 판결문을 보고 이재명 씨를 제3자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를 하는 겁니다. 검찰에 넣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을 안 넣고 곧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됐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예, 신진우 아까 판사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거기하고 딱 대비되는 판사가 있는데 네. 이름하여 유창훈. 예, 유창훈 그럼 또 권순일 생각나죠? 네네네, 예, 그렇죠. 다 대전고 출신이잖아요. 아, 대전 혹시 대전고 사람들이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뭐냐면 권순일, 유창훈 예. 판사가 예. 공교롭게도 대전고 출신들인데. 아이, 그때 이재명이 날개를 달았다니까요. 그렇죠. 예. 그때 그래서 예. 다 그때 공직선거법에 걸렸던 것도 그렇고 뭐 많이 있었잖아요. 김부선 씨가 낸 요 거. 얘기에 한 가지만 더 내가 추가를 좀 하면은 그 재판 끌고 뭐 대통령 탄핵하고 이런 내용들에 신경을 쓰니까 도대체가 민생은 신경을 쓰느냐 못 쓰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과 과기 방통위원장을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와 달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네. 그러니까 아까 애완견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무렵에 조선일보 강천석 주필이 뭘 쓰냐면 네. 헌법 84조 얘기를 합니다. 네. 헌법 84조? 84조를 보시면 네.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외환, 외환이 예. 일으키지 않는 한은 예, 예. 형의 소출을 받지 재임 않는다. 중에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런 문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4개 재판을 받고 있어도 네. 만약에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네. 그대로 뭐 형의 소출을 받는 거 대통령직을 잃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에 기소는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재임 후에는 재판 기소를 해야 된다. 단 재판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동훈이를 싫어하고 뭐 하든 근데 물론 이제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도 심평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뭐 멘토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하는 분인 심평 변호사가 이게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했고 헌법학자입니다. 이분은 한동훈 얘기가 맞다. 한동훈 얘기가 맞다. 이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황도수 동국대 그분도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헌법학자인데 이분도 맞다. 재판 중에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기소해서 수사할 수는 없어. 수사를 할 수는 없어도 수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추라는 의미가 있는데 형의 소추의 의미를 그 형의 소추에서 단 현재 재판 중인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공소 유지는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수사는 설사 제외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반대도 있습니다. 차진아라고 지금 고려대 교수님, 로스쿨 교수님이나 허영 교수님이라고 아주 꽤 유명한 분, 법 공부를 하셨으면 아는데 이 허영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랑은 아니다. 소추의 의미가 넓다. 그래서 재판도 중지해야 되고 수사도 중지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클리어하게 그 전에 클리어하게 사건이 끝나서 대통령이 출마하거나 대통령이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4개 재판 중에 한 건이라도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확정이 됐다.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즉 공무 단임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출마를 못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재판 중에 유죄가 나왔다. 유죄가 나왔다면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되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당연히 전자를 형의 소추가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것이고 또 민주당이나 범야권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 헌법 84조의 형해소출을 받지 않는 거에는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빨리 무죄든 유죄든 빨리 확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이거 내전이 됩니다. 저기는 뭐라 그래요? 채널 A에 왜그 동정민주자랑 그 친구가 이런 분들은 글자 하나하나 갖다 놓고서 기가 막히게 설명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떻게 뭐라 가든가. 그 기자는 어쨌든 이 문제는 100억이라는 돈인데 우선 국민들이 생각해 보세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세요. 100억. 네, 100억이라는 800만 달러니까 100억이죠. 지금 시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북한한테 현금으로 줬다. 현금으로 그걸 주었으면 어디에 썼을 겁니까? 농민들 뭐 배고픈데 옷을 사줬겠습니까? 뭐 신발을 사줬겠습니까? 다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틀림없이 국방 예산으로 쓰일 거다. 미군을 공격하거나 일본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들거나 핵무기를 만들거나 핵폭탄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를 짚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실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 본토까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중국과 러시아에도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현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위반을 했습니다. 100억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야속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야당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을 없도록 정말 이런 대북의 북한에다가 인도적인 지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금으로 지원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는 재발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질문 좀 해볼게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에게 100억을 줬다. 그러면 야당이 어떻게 할까요? 역발상이군요. 만약이죠. 그렇으면은 반전이 되겠죠. 엄청난 반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가만히 안 있죠. 이거는 현금을 줘서 물고 늘어지는 데는 보통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의 제기했을 겁니다. 이 100억 현금을 줘서 어디에 썼겠느냐. 북한이. 또 하나는 대북 유엔에서 제재 결의가 있었는데 왜 너네는 윤석열 정부는 이걸 돈을 줬냐라고 거꾸로 너 물러가라 했겠죠. 그랬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이걸로 봐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국민의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책, 전략 안 보이잖아요 지금. 2027년에만 지금 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만 가 있지. 대통령 선거 국민은 눈에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이 없나라는 얘기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화영 대표가 9년 6월 받고 추징금 뭐 2억 5천만 원 추징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이 점이에요. 북한과 좋은 관계 정말 우리 남북 화해 분위기로 가야 되죠. 화평해야죠. 협력해야죠. 하나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100억을 받고 고맙다. 남쪽 기업이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다시는 남한하고 나쁜 관계로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었기 때문에 퍼주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은 이거는 정말 함께 토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제 네 건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요. 이재명 대표가 7명의 변호사를 막 곧바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선임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랬을까 하는데 변호사 중에 박균택 의원이 있고요. 또 조상호 변호사가 있어요. 둘 다 변호사인데. 세종의 조상호 아닙니다. 네네네. 박균택 그 의원은 지난번에 대전지검 차장검사하다가 광주지검 광주고검장으로 갔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 바로 이재명 사건에 변호인 했었어요. 그랬다 공천 받아서 이번에 됐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간사가 뭐가 됐을 거예요. 아니 이재명의 입김이 이렇게 셉니까? 당 대표니까. 그런데
이분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왜냐? 국회의원은 지금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직자란 말이에요. 안 돼요. 변호사를 예. 겸할 수는 없습니다. 겸직. 전에는 가능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 국회법이 바뀌어서. 네. 또 조상호 변호사도 마찬가지. 지금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네. 2급이죠. 상당한 고위 공무원입니다. 예. 이분들은 빨리 사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이재명 대표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오늘 시간이 많이 좀 길어지네요. 네, 그렇게 예. 됐습니다. 길어지는 아주 오늘, 사건이었어요. 예, 아주 뭐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요약을 한다면 그 이재명 4개 재판 사건, 그렇죠? 네. 이게 대통령이 됐을 때 또 네. 유죄 판결이 되면 네. 어떻게 되나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84조 얘기도 잘 해주셨고, 예, 어쨌든 하나가 더 늘어서 지금 4개 재판인데 주에 4번, 3번 이렇게 법정으로 간다 그러면 4번이 되겠네. 네. 참 안타깝죠. 당대표 하는 게 아니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 대표의 몫이 굉장히 커요. 대통령이 있다면 야당 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네. 이런 분이 법정에 서서 네.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게 참 안 됐죠. 네. 안타깝죠. 자, 우리 유창훈 판사도 생각이 나고 신진우 판사도 생각이 나고 사법부가 좀 바로 좀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국민의힘 제대로 좀 하기 바랍니다. 그럼요. 예, 이렇게 정신 말씀드리고 차려야죠.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시간 되시고 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는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야 한 10만, 20만이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기대를 하면서 네. 자, 지금까지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신수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